이번 시간에는요,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전체 하나의 실행 단위가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실행 단위,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각각의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이런 실행 단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게 바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이러한 그 각각의 실행 단위가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랑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겁니다. 먼저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고 그 화면과 어떠한 그 화면과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결과를 제공하는 게 바로 액티비티인데요. 바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값을 전달한다라든가 어떤 모양을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입니다. 액티비티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화면이 없다라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보통 시스템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동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실행 단위로서 각각의 독립적인 실행 단위로서 안드로이드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랑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액티비티도 자세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원리로 동작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만들었던 예제인데요. 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펼쳐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매니페스트라는 곳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은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바 쪽에 보시면은 여기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파일의 확장자는 KT입니다. .kt가 되는데요. 코틀린의 약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자바 기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여기가 자바 파일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코틀린 기반이면은 코틀린 파일, 그리고 자바 기반이면 자바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이 RES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각종 이미지라든가 XM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 놓는 곳입니다. 먼저 그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보시면은 여기 액티비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안드로이드는 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이 manifest.xml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OS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떠한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OS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액티비티가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OS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들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화면이 뭐 2개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액티비티가 2개 이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 XML에도 이 액티비티라는 게 2개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액티비티들 중에서요. 여러 액티비티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인텐트 필터라고 보이시죠? 자, 인텐트 필터는 안드로이드 OS가 각각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액티비티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인텐트 필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액션의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외부에서 이 액티비티를 찾을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OS가 여기에 등록되는 액티비티들 중에서 첫 번째 화면으로 어떤 걸 사용할지 알아야지 걔를 실행시켜서 첫 번째 화면을 보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액티비티를 3개를 만들어 놨다 라고 한다면은 화면이 3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3개 화면 중에서 어떤 애를 가장 먼저 실행시킬 것인가, 이거를 안드로이드 OS가 알아야지 그거를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션의 네임 속성에 이 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가지고요. 이 액티비티를 실행시켜서 첫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는 이 manifest.xml에 있는 요 액션 요 메인 있죠. 메인이란 이름을 가지고는 액티비티를 찾고요. 그 액티비티의 요 네임 속성을 읽게 됩니다. 이 네임 속성이 바로 클래스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이 onCreate는 액티비티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때 호출되는 메소드고요. 여기에 보시면 setContentView라고 되어져 있죠. r.layout.activity_mai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리소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은요. 요 r은 rs 폴더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레이아웃은 그 안에 들은 레이아웃 폴더, 그리고 뒤에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이 뒤에 있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은요, 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xml을 지칭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액티비티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 onCreate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onCreate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setContentView 메소드를 호출했죠. 그래서 r.layout.activity_main.xml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rs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activity_main.xml을 열어보게 됩니다. 여기 텍스트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텍스트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XML 코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안드로이드 OS는 이 XML 코드를 분석해 가지고 화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화면 모양을 만들어 주실 때는 XML 파일을 수정을 해 주시면 XML 파일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XML 코드를 만들어 주시게 되시면 안드로이드 OS가 이 XML 코드를 분석해서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디자인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쉽게 붙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은 안드로이드 OS는 요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찾게 되고요. 이 액티비티에 있는 요 네임 속성에 있는 요 이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를 찾아서 이 메인 액티비티의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OS가 해주는 일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setContentView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r.layout.activity_main이기 때문에 rs 폴더의 레이아웃에 activity_main.xml 이 파일의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분석을 해서 화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디자인 탭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버튼 같은 걸 하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류가 떴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오류가 떴는데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여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는 버티컬이라고 맞췄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시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 제가 버튼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은 자, 실행을 해 보시면은요. 자,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네, 실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그쵸? 여러분들랑 저랑 여기다가 작업을 한 거대로 바뀌었는데요. 텍스트 탭을 눌러보시면 이 XML 코드를 분석을 해서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 setContentView라는 이 메소드는요, 현재 실행된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게 바로 setContentView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실행이 되고요. 자,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입니다. 액티비티가 실행이 돼서 소멸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랑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onCreate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Start가 호출이 되고요. onResume이 호출이 되고 액티비티가 실행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액티비티가 종료가 될 때 onPause가 호출이 되고 onStop이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onDestroy가 호출이 된 다음에 액티비티가 종료가 됩니다. 자, 만약에 액티비티가 실행이 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그 어떠한 잠깐 팝업 창이라든가 이런 게 뜨게 되면 onPause가 호출이 되고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가 복귀가 될 때 onResume이 호출이 된 다음에 이 액티비티가 다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현재 액티비티가 눈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면은요, onPause가 호출이 되고 onStop이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귀 상태가 되면은 onRestart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onStart, onResume이 호출이 돼서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눈에 안 보일 때, 완전히 종료가 될 때 각각 호출이 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메소드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onResume하고 onPause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onResume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처음에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안 보이다가 보이는 상태가 되면 무조건 호출이 되고요. onPause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는 시점, 눈에 안 보이는 시점이 되거나 이럴 때 무조건 호출되는 게 바로 onPause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가지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 출력문인데요. 자,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코틀린에서는 이제 println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printl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셔도 되시는데요. 안드로이드는 콘솔 출력용으로 제공되는 로그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점 해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보시면은 로그.점 하시고 보시면은, 자, D, E, 그 다음에 I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있는데요. 자, 이 다섯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메소드는 색상만 다르고 그냥 그 콘솔로 출력하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점 D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메시지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ABCD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출력 때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임포트 하실 때는 Alt Enter 눌러주시면 됩니다. Alt Enter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로그캣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자, 여기. 자,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이 됐고요. 자, 지금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온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근데 여기 검색 부분에다가 이렇게 앞에 써준 이름 있죠, 이름. 요거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건 아까 출력된 거고요. 여기 쓰레기통 누르시면은 메시지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그캣 창에 보시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게 출력되는 메시지고요. 요게 이름이 되는데요. 요 이름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그 코틀린의 출력문인 println 여기다가 onCreate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ABCD를 지우겠습니다. 출력이 되고, 예. 이게 보시면은 system.out이라는 이름으로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println 가지고 출력하셔도 되시고요. 로그캣을 이용해서 출력해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필터로 검색해서 보기 위해서 저는 로그캣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메서드를 한번 오버라이딩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on start 주시고요. 여기다 log.d abcd 해주시고 msg는 on start. 코틀린은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on 리점입니다. 주시고요. log.d abcd 그리고 on 리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on 리스타트라고 할게요. 주시고 log.t abcd 그 다음에 on 리스타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n pause 주시고 log.d abcd on pause 그 다음에 자 on stop log.d abcd 그리고 on stop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on destroy 해주시고 log.d abcd 해주시고 on destroy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메시지가 언제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력됐다는 얘기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얘기죠. 자, 로그캣을 띄워놓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쓰레기통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제 보시면 onCreate, onStart, onResume이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액티비티가 처음 실행이 됐기 때문에 onCreate가 먼저 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onStart가 호출이 되고 onResume이 호출이 됩니다. 자, 요게 백 버튼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백 버튼은 흔히 뒤로 가는 버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액티비티가 종료되는 버튼이 바로 백 버튼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기존 액티비티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액티비티 위에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되고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액티비티는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on pause를 거쳐 on stop, on destroy까지. 즉 백 버튼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눈에 보이는 액티비티를 종료하는 게 바로 백 버튼이 됩니다. 현재 눈에 보였던 액티비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on destroy까지 호출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게 홈 버튼인데요. 눌러주시면은 파우스하고 스타트까지만 호출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고 다시 실행해 주시면은 리스타트, 스타트, 리점까지 호출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생명주의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를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액티비티는 실행 주기가 있고요. 각 주기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원리와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각각의 그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고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화면이 나타나는지, 즉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첫 화면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의 실행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주기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